자, 24년도 3학년 1학기 기말입니다. 인창중학교 3단원만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는 공의 모습을 1초 간격으로 사이 간격이 시간 간격이 1초라는 거예요. 다중삼각 사진을 찍었어. 그럼 얘가 1번이고 2번, 쭉 3번, 4번,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거리를 한번 볼게요. 공을 보면은 가운데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이 거리를 보면 됩니다. 0에서부터 20cm 이동했겠네요. 1초 동안에 1세크 동안에 20cm니까 0.2m로 이동했어요. 0.2m/s입니다. 만약에 단위가 cm로 나와 있으면은 20cm/s를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 공이 같은 속력으로 10초 동안에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이 0.2m 곱하기 10세크 해주면은 얼마나 이동할까요? 2m/s 곱하기 10초죠. 그러면 2m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림은 직선으로 운동하는 두 물체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A는 속력이 변하지 않고 있죠. X축과 나란한 직선,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속력이 변화가 없어요. A는 등속 운동이고 B도 마찬가지로 등속 운동인데 속력의 차이는 A 대 B가 3대 1로 보면 되겠습니다. 150km/h, 50km/h니까요. A의 속력은 B의 속력보다 3배 빠르다. 그렇죠. A가 0.5시간 동안 30분이죠. 이동한 거리는 75km이다. 그렇죠. 150km/h 곱하기 0.5h니까 75km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B가 1.5시간입니다. 일단 0.5시간 동안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봐야 되는 게 좋겠네요. 자, 50km/h 절반하면은 25km/h 아니야. 25km 가겠죠? 30분에 1시간에 50km/h 갈 거니까요. 뭐라는 거니? 1시간에 50km 갈 거니까 50km 플러스 25km에서 75km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거리는 속력이니까 1.5 다시 50km/h의 속력 곱하기 1.5h 해서 75km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게 더 낫겠네. 그렇죠? 기억, 니은, 디귿 3개 다 맞기 때문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3번 그림은 직선으로 운동하는 물체 A와 B, X축이 시간, Y축이 이동 거리니까 기울기는 속력이고요. 기울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A, B 둘 다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큰 A가 B보다 속력이 더 빠르겠죠. 그렇죠? 자, 속력이 얼마인지도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속력까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초 동안에 60m 이동하기 때문에 1초 동안에 30m 이동하겠죠. 30m/s. B는 2초에 30m 이동하니까 1초에 15m 이동하겠죠. 15m/s가 되겠습니다. 2배 차이 나네요. 자, 2초일 때 A의 속력은 2초일 때 속력은 30m/s입니다. 모든 시간에서 2초, 3초, 4초, 5초 할 거 없이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B는 속력이 점점 증가, 틀렸어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하고 있고요. 2초 동안 A가 이동한 거리는 B의 2배이다. 2배겠죠? 속력의 2배 차이가 나니까요. 몇 초가 됐든지 아마 2배가 되면 될 겁니다. 이동 거리는. 그쵸? 디귿이라서 답은 2번 체크하고 4번 봅니다. 자, 그림은 자연낙하 운동하는 질량이 5kg짜리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어요. 자,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이다. 이게 1kg이면 되는데, 자, 5kg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가 9.8N일 수가 없습니다. 중력의 크기는 그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고 했어. 자, 무게를 계산해 보자. 5kg이기 때문에 무게로 바꿔주면 5kg 곱하기 9.8 해주면은 49N 나올 겁니다. 9.8N이 아니라 49N의 무게를 가지게 되죠. 무게와 중력의 크기는 같은 거야. 49N의 무게를 갖고 있는 물체는 지구가 49N의 중력의 크기로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기억 틀렸다.
물체의 속력은 1초당 9.8m/s씩 증가한다. 맞고요.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하죠. 물체가 0초에서부터 2초 동안에 낙하한 거리는 19.6m이다. 맞죠? 0에서 2초까지. 그쵸?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이기 때문에 요 기울기하고 요거 이 넓이가 뭐가 됩니까? 이동 거리가 되죠. 삼각형이기 때문에 19. x축부터 2초 곱하기 19.6m/s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들어가서 약분하고 19.6m 나오면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이라서 4번. 다음. 자, 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 그리고 1kg 물질 A와 B를 H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렸다. 자, 이 물체 나오면은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중력 가속도 상수는 9.8, 크기와 공기저항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할 거고요. 그쵸? 요놈들은 질량과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질 거야. 바닥에 닿는 시간 똑같고요. 이동한 거리 똑같고요. 속력의 증가량까지 모두 똑같습니다. 그쵸? 자, 하나만 다르죠. 중력의 크기. 얘가 중력의 크기는 19.6N이고 이놈의 중력의 크기는 9.8N 되겠습니다. 자, 중력의 크기는 무게와 비례하고 1kg을 무게 단위로 바꾸려면 9.8로 곱해주어서 뉴턴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물체 A가 B보다 지면에 먼저 도착. 틀렸어요. 동시에 떨어집니다. 질량과 크기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질 거야. 속력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두 물체의 속력 변화의 B는 같다. 1대1. 그렇죠. 낙하 시간이 0.5초 후에 물체 A가 지면에 도달하였을 때 지면에 닿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4.9m/s일 것이다. 이거 맞겠죠? 자, 왜냐면 1초가 됐을 때 9.8m/s가 되니까 0.5초가 되면은 4.9m/s가 맞을 겁니다. 니은 디귿이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볼게요. 1파트. 자, 과학에서 일을 한 것, 책을 읽었다. 아닙니다. 정신적인 활동은 과학에서 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책을 들고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이거 일이네요. 책을 들었어. 따라 올라갔어. 책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책을 위로 힘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대각선으로 갔다는 거니까 이 대각선은 앞으로 가는 방향과 위로 가는 방향이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로 가는 것만 계산해 주면 여기가 S, F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거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위를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거는 1 아니죠. 이동거리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무거운 책상을 든 채로 서 있다. 이동거리가 없죠. 1 아닙니다.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짜는 일을 하였다. 정신적인 활동 1 아닙니다. 답은 2번. 7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짜리 물체 실을 매달고 책상 위쪽으로 10N의 힘을 작용을 하였으나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 S는 0이죠. W는 F 곱하기 S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 값이 아무리 커봤자 1은 0이겠죠. 0줄. 답은 1번. 다음 넘어갑니다. 8번 볼게요. 자, 과학에서의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너지의 단위는 줄. 에너지는 일로 전환될 수 있고 일도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물체에 힘을 작용하더라도 물체가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0이라면 이게 S는 0이라는 얘기죠. 인천중학교에서는 이걸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네요. 벌써 세 문제인데요. 물체가 한 일의 양은 0이다. 기억만 맞아서 1. 잠깐만. 한 일은 0이다. 맞죠? 기억 티가 2개 맞기 때문에 3번입니다. 9번 볼게요. 자, 그림은 질량이 각각 2kg, 3kg 물체 A와 B가 지면으로부터 2m, 1m 높이에 있어요. 중력에 의한 물체의 위치 에너지의 B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A는 9.8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높이가 2m예요. 됐죠? 그러면은 어차피 얘도 해볼게요. B는 얘가 A고 B는 9.8 곱하기 3kg 곱하기 1m가 된단 말이죠. 자, 이게 지금 쓴 공식이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어차피 9.8을 곱할 거기 때문에 9.8을 날려주고요. 2 곱하기 1이라서 4. 3 곱하기 1이라서 3이기 때문에 A 대 B는 4 대 3으로 나오면 될 것 같은데요. 4 대 3. 답은 4번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주면은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이 크면 위치 에너지가 크다. 그다음에 높이에 비례한다. 높이가 높아지면 물체가 높은 높이에 있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넘어갑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관련입니다. 속력 들어가 있으면 운동 에너지. 여러 물체 A, B, C의 질량과 속력을 나타냈어요. 1번. A 볼게요. 질량 1, 속력이 4. 질량 2, 2, 4,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의 운동 에너지는 4줄이 된다는 걸 알고 싶으면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질량 1, 속력이 4m/s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4m/s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4, 16이죠. 16을 절반으로 나눴어. 그러면 8줄인 거죠. 다음 두 번째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2의 제곱인 거지. 그럼 날 약분해서 없어지고 얘는 4줄 되겠습니다. 4, 2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 2의 제곱이니까 또 4 곱하기 4에서 8줄 됩니다. 물체 A의 운동 에너지는 4줄이 아니라 8줄. 물체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다르죠. 물체 C의 운동 에너지는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 그렇죠? 여기 4줄이고 여기 8줄이기 때문에 C는 B의 2배 되겠습니다. 디귿만 맞으니까 3번. 자, 11번 볼게요. 그림은 10m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자, 일단은 위치 에너지 구해볼까요? 이 P는 9.8 곱하기 2kg 곱하기 10m 높이 위에 있었을 거야. 그럼 얘는 196줄이겠네요. 자, 요거 에너지가 1로 전환된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위치 에너지가 196줄이었어. 바닥으로 쭉 떨어집니다. 일단 뭘로 전환되냐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거야. 전환되는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196줄이겠죠. 더 넘어갈 수 없어요. 작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바닥에 닿았어. 그럼 이때 2를 해주겠죠. W는 얼마 해줄까요? 196줄만큼의 일을 해줄 수가 있겠다. 전부 전환됩니다. 자,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1의 양은 196줄. 중력이 끌어당겼다는 얘기죠. 196줄 맞고요. 지면에 도달한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196줄. 그렇지. 지면에 도달한 순간 물체의 속력은 14m/s인지 해볼게요. 196줄이 운동 에너지일 거고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얼마였어? 질량은 2kg.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하고 2하고 약분해서 없어집니다. 196줄은 V제곱이죠. 뭐를 제곱했을 때 196이 되나? 14를 제곱하면 196이 되기 때문에 V는 14m/s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다 맞네요. 그러면 답은 5번입니다. 이런 내용 간혹 5번 문제, 디귿 같은 거 나오고 있습니다. 방정식 세워놓고 빈칸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13번까지 11번까지 여기 12, 13 끝났네요. 그러면 인창중학교 문제 11개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